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개천절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였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전 목사는 바로 다시 집회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먼저 승 의원님, 전 목사 어저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구속영장은 작년 12월 26일 날 청구되었는데요. 네. 두 가지 제명으로 청구되었습니다. 하나는 집시법 위반, 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두 가지 죄로 이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말씀 주셨는 바와 같이 10월 3일이었죠. 개천절 날 광화문에서 있는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순국 결사대라는 네. 걸 조직해서 네.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교사를 했고 네.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만들어냈다라는 혐의로 사실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좀 이렇게 그 집회의 현장을 좀 살펴보면 네. 분명히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실과 유사한 것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게 탈북민 단체에서 네. 청와대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경찰관과 좀 폭행이 이루어났고 그 경찰관이 치고 있는 바리케이트도 무너지는 네.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네. 그날 아마 46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 46명에게 교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이 그렇죠.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던 것 같은데 영장 전담 판사가 결국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일단 자세히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라고 현 단계에서는 봅니다. 이라고 붙였어요. 예,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그 전 목사를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든가 증거나 도주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 그리고 그런 정도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40명 넘는 사람들이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네. 46명이 이른바 그 순국 결사대 네. 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전 목사가 뭐 이분들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 조직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뭐 이렇게 좀 배우를 조정을 했다든가 이 사람들을 꾸몄고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체 조직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서 뭐 충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이게 부적절해 보이는 언동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그 부분에 전 목사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혐의 소명이 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은 했지만 실제로 누구는 조를 짜서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법원 판단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장 기각 사유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는 이 얘기를 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필요성 상당성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첫 단계가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거군요. 그거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려면 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 뭐 선동부대를 맡고 뒤를 누가 지켜 그리고 이 자금은 누가 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 목사가 그런 막 주차한 행위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을 지지하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곧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물을 수 있느냐 아직 그런 단계로 보이긴 좀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공모 공동 정범이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수족구치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의사 지배가 되었느냐라는 점을 살펴야 되는데 그 의사의 지배점에 대해서 경찰이 다소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현 단계 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앞으로 그러한 어떤 현장에서의 공모에 즉 공모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자기 의사로 지배할 만큼의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 아마 그
영장 판사로서는 한 가지 좀 부담스러웠던 점이 네. 46명이 그렇게 넘어갔고 그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분명히 네. 불법인데 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훈방 조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때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현장에서 직접 행위했는 사람도 구속이 안 되었는데 네. 그 뒤에서 그런 이렇게 부분도 공모를 청구를 했는 했겠- 부분은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분명히 영장 전담 판사로서는 고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집회를 또 계속할 것인가, 또 이렇게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광훈 목사 지금 기각되고 나서 표정이 상당히 위기양양한 표정입니다. 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원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죄,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면 무죄 그런 도식의 논리는 절대로 성립될 아니죠. 수 없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의 제가 갖고 있는 워딩 중에 조금 좀 불편한 워딩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 덜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다.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의 입장에서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다른 결의 일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분명히 인민공화국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어떤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저렇게 뭔가 선동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집회를 그럼 다시 또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거 청와대 앞에 있는 주민들 네. 집회 계속하면 지금 저 민원도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에 네. 청와대 주민분들의 반응이 정말 오랜만에 오늘 하루 조용해서 살만하다라는 그동안에는 반응이었. 청와대 앞에 집회가 예, 없었군요. 집회가 없었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에 그 법원 앞으로 주로 지지자들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조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집회가 이어진 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회가 이어졌고 그 앞에서 이제 숙박을 하다시피 거리에서 지금 뭐 그쪽이 표현을 빈자면 범국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는 4일부터는 경찰에서 이 청와대 주변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 나와서 지금 영장 기각됐으니까 다시 집회 계속하겠다라는 건 경찰의 이 통보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월 4일 이후부터 집회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집회가 돼버리는 거고 게다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집회가 아니라 종교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집회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집회할 거라고 대답하시는 걸 보면 이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있어서 스스로도 약간 좀 헛갈리고 뭔가 있나? 헛갈리게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강경한 투쟁 또 강경한 발언들 많이 해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이런 극우 집회 중심이 됐을까요? 사실 뭐 MB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재밌게 하세요. 보통 이제 이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신도들한테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잘 풀어내시는 부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하는 행동은 조금 여러모로 불편한 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기총이라는 게 있는데 한기총이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와해됐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줄기 중에는 한 부분인데 그게 나타내신 분이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은 논외로 치더라도 네. 좀 그것이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인지는 좀 이렇게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한기총에서 어떤 일을 조금 했는가 하면 네. 약간의 이단을 이렇게 개입시키는 부분을 분명히 좀 이렇게 풀어줬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한기총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네. 정광훈 목사가 직접 하시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이단에 관련된 문제도 다소간에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고 지금 이제 2019년 9월에 이제 목사가 면직됐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가요? 목사가 면직됐다는 부분은 만약에 면직됐다면 그 면직됐는 부분을 면직 안 됐다면 면직 안 됐는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서 현재 만약에 면직되었다면 목사라고 명칭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이건 확인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광훈 씨라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면직이 안 되셨으면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면직이 됐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의 명칭이 함부로 불려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친분이 있는 거는 뭐 여러 장면에서 봐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단식하기 전에도 네. 정광훈 목사 만났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또 단식하는 텐트에 들어가서 또 한 40여 분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분 그런 상황을 보면 이분이 좀 더 종교 집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치에 더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이름을 딴 아예 종교 정당을 만들고자 하고 네. 있고요. 또 우리 뭐 익히 알다시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종교 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어느 국회의원이건 어느 종교 간에 좀 큰 사실 어떤 교회가 표가 모여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 활동 아닌 선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목사님들이 됐든 아니면 뭐 스님들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고 뭐 예배라든가 다른 어떤 뭐 종교 모임에 있어서 신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표를 줘라 안 줘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더 많은 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볼 텐데 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번엔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지지하지 않으면 아예 뭐 신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또 더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데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당 대표도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어찌 보면 전 목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더 큰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 종교 탄압의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주변에 뭐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들 같은 경우 뭐 지금 같이 이제 야외 집회 같은 것을 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항상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좀 전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지소미아 이 반대를 하면서 단식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청와대 집회가 이제 청와대 앞에 구근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굳이 그곳을 찾아가고 또 나중에 또 전 목사도 찾아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랑 좀 거리를 좀 두시라라는 조언들을 좀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개신교계 내에서도 지금 이 전 목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하시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가 했는 말 중에 저희가 한 서너 가지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신도에게 특정 속옷을 뭐 내려보라, 그거를 뭐 목사 앞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또 맹목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 정명서를 떼는데 왜 정명서를 떼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뭐 신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맹목적으로 예, 맹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운동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정 인물을 찍어야 된다 그걸 찍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한 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 학생 조례가 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신 자유권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연의 내면적 가치인 것이지 이 인권 조례로 그것이 과연 무너졌다. 임신의 어떤 특정 뭐 그게 허용되었다고 말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과장되고 부적절한 말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와서 조금 더 부적절한 말은 이게 정확한 워딩들이 저희들이 전체로 안 살펴봐서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말들로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자기는 기름을 부원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나의 능력이고 이 워딩은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뭐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뭔가 떨어져 있는 단어인 듯한데 그런 단어가 이렇게 거침없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목사님으로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엄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건 일단은 개천절 사건입니다. 지금 나머지 또 고발된 사건들,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그날 나왔던 구호 자체가 이제 정부 전복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란 선동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헌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헌금 명목에 논란이 됐습니다. 돈을 모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본인에게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맡기라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에 보기에는 한 6천여 명 가량을 청와대 인근에서 이 집을 좀 얻어서 세를 해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 데서 본인들은 거기서 머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종교 예배장에서 헌금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정치적 집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냐 정치자금이나 기부금이라고 본다면 이게 목적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걸 다 신고하도록 돼 명시해야 있는데 되고요.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이것도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종교 행사냐, 정치 집회냐 이런 부분들 정치 집회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모금이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될 기소까지 수가 있죠. 이어진다면 이게 예배인가 정치 집회인가에 대한 성격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유무죄가 갈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마 저는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종교 행사라고 주장하는데 정치 행사다라고 법원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그러던데. 쉽지는 않습니다.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에 어떤 위험을 줄 만큼의 구체적인 뭐 어떤 선동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집회장에서 뭐 정부를 물러나라고 한다든가 뭐 탄핵해야 된다든가 정도 목소리만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긴 어렵죠. 그 정도가 과하다 뿐이지 뭐 구체적인 뭐 일시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뭐 영장이 기각돼서 구속은 면했지만 다른 고발 건도 있고 또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